여러분, 이번 반등은 63.3K를 못 넘어설 가능성이 정말 높고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추가 하락 59K 라인까지의 추가 하락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나 어제의 급락으로 인해서 형성된 이런 식의 박스 구간, 우리는 이런 식의 급락 캔들 자체를 개미가 만들 수 없다. 특히나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나오면서 만들어진 이런 캔들들은 세력의 급격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직전 거리와 직후 거리만큼의 공백 구간이 형성되고, 이런 구간 자체를 우리가 FVG 저항 구간으로 가름하는 만큼 신규 저항 구간이 생성되었고, 실제로 그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는 형태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633 돌파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간주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숏 포지션 공략법, 제가 지금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내용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가격 구조적인 관점에서 가장 위험한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웬만한 경우에 우리가 이 박스를 잡지 않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4시간 봉상에서 직전 숏 포지션 설계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형태가 출현하고, 그 다음에 장악형 캔들이 출현하는 경우 우리는 오더 블럭의 출현을 의심해야 합니다. 자, 오더 블럭의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동성 스윕과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과정 두 가지인데 각각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더 블럭이라는 것 자체가 세력이 자신의 숏 주문을 체결시키기 위해서, 원하는 가격대에서 숏 주문을 체결시키기 위해서 기존 숏 포지션을 죽이는 액션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유동성 수입이라고 하고, 그 과정이 이런 식으로 직전 고점, 이런 고점들을 따주는 형태로서 확인이 된 상황, 그 이후에 장악형 캔들까지 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유동성 수입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 강력한 힘의 발산. 초입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FVG가 잡히는 것 자체가 급락으로 인함이라고. 자,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발생했습니다. 오더 블록과 FVG가 형성된 만큼, 그리고 가격 구조 자체가 여전히 하락 구조 안에 이렇게 고점을 낮추는 형태로서 잡혀 있는 만큼 우리는 추가 하락을 대비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제 나온 이 FVG와 지금 전개 중인 파동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633을 넘어서지 못하면 5자 라인까지 내려가는 하락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죠. 실상 어제 설명드렸던 시나리오들과 부합하는 형태로서 차트가 전개 중입니다. 646에서 656 구간 내에 재차 트라이가 들어가는 경우 619에서 625 라인까지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4시간 모상에서 마찬가지로 급등으로 인해서 형성된 이런 식의 내부 구조, 지지 FVG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 박스 내부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형태가 나왔죠. 하지만 신규로 생성된 이 구간 자체가 여기서 다시 힘을 충전해서 내려꽂는 형태가 발생 가능하다는 이 포인트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정말 높은 분기점이 633입니다. 633 위로 가격이 반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초록색 박스 자체가 붕괴하는 경우를 상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함께 64.8K에서 전개했던 숏 포지션 62.6K 라인 해당 박스권입니다. 이 구간 활용하면서 절반 익절한 후에 지금까지 전개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633을 넘어서지 못하는 형태가 나오면 어떤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봐야 하는가? 이 지지 구간이 깨지고 나서 이런 라인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직전 숏 포지션을 죽이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지금 롱 거신 분들 여기가 1차 타겟일 거고 여기가 최종 스탑 로스일 겁니다. 여기를 깨부수는 액션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608까지 바라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거죠. 우리가 가격 구조 ICT 관점에서 이런 자리를 EQL, Equal Low라고 하기도 하고 SSL, Sell Side Liquidity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리를 타겟으로 보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명확한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파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1시간 봉 보겠습니다. 해당 고점부터 해서 분명히 사파는 끝이 났습니다. 사파 ABC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 특히나 우리가 피보나치 확장 형태로 바라봤을 때 1대1 형태로서 사파가 끝이 났다라는 것을 ABC까지 말씀을 드려왔었죠. 여기서부터 분명히 5파는 시작되었다라고 가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파가 1, 2, 3, 4파 진행 중, 그리고 5파 하락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경우까지 생각을 한다면 608 라인까지는 바라보는 것이 명확한 전략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런 생각들과 함께 지금 가장 먼저 관측해야 되는 것은 이번 5파 하락에 대한 4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이 633, 이 박스권 자체를 돌파해주는 형태가 나온다면 이 시나리오는 폐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규로 생성된 이런 식의 저항 구간, 파동으로 봐도 4파 반등이 이번 3파 하락에 0.618까지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63.3K 권역이 나옵니다. 이 633을 넘어서는 개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5-4 이후에 5-5 하락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만큼 여러분 지금 롱트라이를 하기엔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우리가 단기적인 추세 변곡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RSI 다이버전스 같은 걸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1시간봉 RSI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고작 1.6% 올렸는데 RSI는 이미 50권까지 올라왔습니다. 4시간봉을 살펴보더라도 과매도권으로 아예 들어가 줬으면 훨씬 더 좋은 형태가 나왔을 텐데 그런 형태가 나오지 못했죠. 오히려 과매도 형태까지 빠져버리는 형태가 나온 다음에 RSI 과매도라는 명분을 기반으로 재차 반등하는 형태가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롱트라이는 위험하다, 633을 돌파하는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롱트라이는 배제를 하시는 걸 권장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브리핑을 통해서도 633 FVG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못 뚫고 그대로 흐르면 608 가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균등 법칙대로 58 라인까지 내려갈 가능성까지 열어놔야 한다. 지금 반절로 리스크를 제거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박스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돌파 시도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운명이 걸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또 전체적인 그림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시면서 매매하시길 권장드리면서, 제가 드리고 있는 이런 식의 실시간 브리핑, 이 텔레그램의 입장 링크를 제가 고정 댓글에 걸어두었습니다. 다만 여러분 입장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눌러주신 후에 입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느냐, 파동상에서 카운팅이 꼬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큰 그림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주봉상에서 우리가 카운팅을 지금 어떻게 전개하고 있습니까? 126K 고점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하락 5파가 전개 중이고 우리는 이 하락 5파의 끝자락에 닿아 있다라고 읽고 있는 상황이죠. 주봉상에서의 5파 전개 중이라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깔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82K 고점 이후에 날봉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히 하락 5파동이 전개 중이라는 사실을 날봉 단위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828 고점부터 해서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이런 형태로 전개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데, 이 5파의 세부 카운팅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상황에서 머릿속에 넣어둘 것은 3파 연장의 형태가 나왔다. 무슨 얘기입니까? 웬만해서는 첫 번째 파동을 기반으로 세 번째 파동을 예측할 때 1.618까지 내려가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지금 2.618을 넘어서는 형태로서 3파가 확장된 경우 우리는 파동 균등의 법칙을 생각해야 됩니다. 3파가 가장 긴 형태로 나왔을 때 1파와 5파는 가격 길이적인 관점에서 같은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파동 균등의 법칙이 성립했다라는 가정하에 우리는 이만큼의 추가 하락을 4파부터 기대를 해야 되고, 그런 경우 5파가 58.7K 라인까지 내려가야 한다라는 가정에 도달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1시간 봉상에서 날봉상에서 전개 중인 5파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았을 때 어느 정도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세부 카운팅상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분명히 5-1파가 연장되는 형태로서 진행했다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5-2파가 이런 식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까지 우리는 ABC로서 확인을 했죠. 자, 그런 상황에서 5-3파에 대해서 우리가 전개 중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5-3파 자체가 이런 형태로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우리가 분명히 1파의 연장을 얘기했습니다. 1파가 어떻게 연장되었습니까? 1파는 확장형 다이아고날 형태로서 연장이 되어버렸다. 어떤 형태입니까? 이런 식으로 1, 2, 3, 4 5파가 여기서 끝이 났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죠. 두 번 더 가는 형태가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여기서 1파의 연장이 끝이 났다라고 가름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2파부터 ABC 카운팅이 여기를 A로 봤을 때 1대 1.618로서 C파동 자체가 끝까지 나왔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하지만 1파가 연장되는 경우, 정확히 말합시다. 5-1파가 연장된 경우 5-3파가 연장될 수 있습니까? 5파의 세부 카운팅상에서 1파가 연장되었으면 3파와 5파는 연장이 될 수가 없고, 1파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1파가 가장 길다라는 전제를 깔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웬만해서는 연장파가 존재하는 경우 연장파의 길이에 비해서 0.618까지만 나머지 파동이 전개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미 3파가 다 나왔다, 비율상으로는 다 나와버렸다는 결론에 도달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형태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3파가 명확하게 5개의 파동이 나오지 않았죠. 실제로 여러분, 전개 중인 파동은 100% 확신할 수 없고 지금 특히나 이런 식의 오류까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가격 구조라는 툴을 두 가지 활용하면서 ICT와 파동이라는 툴 두 가지를 활용하면서 공통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 5-3파가 여전히 형태적으로 봤을 때 5-3-4까지만 나와 있다, 5-3-5 하락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고, 가격 구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 저항 구간이 신규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돌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만큼 여러분, 한 툴만 가지고 맹신을 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파동은 이슈가 많은 경우, 우리 이번에 이슈 정말 많았습니다. 어떤 이슈 있었습니까? 종전 협상 이슈도 있었고, 스트래티지가 주식 팔아서 비트코인 추매하기도 했었고, 이런 외부 변수들이 파동 카운팅을 꼬이게 만든다 라는 생각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둔 채로 겹치는 영역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매매를 해야 하고, 이런 생각 때문에 100%는 없다라는 생각과 함께 기준대로 리스크를 제거하면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브리핑을 요약해 보자면, 가격 구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오더 블록이 먼저 출현했고 그 다음 FVG까지 이런 식으로 출현하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 FVG를 기반으로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런 식의 지지 FVG를 뚫어내는지 여기서 힘을 충전하는 형태로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여기는 이미 터치가 2번 이상 들어갔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돌파 여력 자체를 여기서 충전해서 다시 한번 내려꽂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는 지금부터 629에서 638로 가름할 수 있는 이 FVG 내부에서의 반응을 관측해야 된다. 특히나 중단선인 633 자체가 파동적인 관점과도 굉장히 부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33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확인하고, 정확히는 이 박스권 자체를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확인하면서 돌파하지 못했을 경우 우리는 재차 하락하는 시나리오로서 이 박스를 무력화시키고 내려가면서 608에 존재하고 있는 이 SSL 롱 포지션의 스탑 로스를 터뜨려가는 이런 형태를 상정한 채로 움직여야 된다. 이런 식의 가격 구조적인 시나리오를 하나 가지고 있으셔야 한다는 거고, 더불어서 우리가 파동적인 관점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5-3파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5개의 파동이 전개되지 않은 형태가 나오고 있는 만큼 해당 박스권부터 5-3-5 하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시즌이다. 그러나 파동의 문제가 5-1파를 우리가 연장 상황으로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5-1파가 가장 길어야 하는데 5-3이 이런 원칙을 생각해봤을 때 비율상으로는 이미 다 나왔어야 하지만 형태상으로 보았을 때 덜 나왔다. 이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움직여야 하는 시점이지,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신규 포지션을 설계하기가 정말 힘든 시즌이다. 다만 우리가 기존까지 차트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미 터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이 지지 구간의 경우, 여러분 지지 구간은 터치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가 약해졌으면 어디 따야 됩니까? 기존 롱 포지션 스탑 로스 터트리러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락하는 건 우리가 전제로 깔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3이 덜 전개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629와 638 저항 구간이 이번 하락으로 생성되었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일단은 셀사이드 리퀴디티, 기존 롱 포지션의 스탑 로스를 수거한 다음에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려와 주면 여기서부터는 롱을 받아볼 수 있는 자리 또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파동의 형태 또한 어느 정도 재정립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기까지 쏟아지는 형태를 전제로 깐 다음에 움직이는 게 지금은 확률상으로 가장 안전한 전략일 것이다. 자, 그런 생각과 함께 지금 우리는 608 여기까지는 내려가는 것을 상정한 채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들과 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는 브리핑룸 통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분석도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댓글로 굿 한 글자씩만 부탁드리면서 저희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